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여성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강간당했어요 라고 하면서 소리 질렀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옆방에 있는 사람들은요 소리를 그렇게 크게 지르지 않았다 그래요. 김 부장의 검사회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채널이 드디어 16,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와. 영상이 이제 유튜브에 게시될 때는 어떨지 업로드되면. 모르겠는데 네. 하루에 거의 한 1,000명 이상의 구독자가 생기고 계세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행복한 부담. 지나가는 사람 보면 막 이렇게 숙연해지고 이제 나중에 길에서 알아보시는 거 왜 아니에요? 알아볼까봐. 민소 씨 인스타에 누가 와가지고 뭐 남겼대며. 맞아요. 그 변호사님 채널 나오시는 분 맞죠? 막 이런 댓글이 달려요. 나도 민소 씨 인스타 안 가. 제 인스타 한번 와주세요. 저는 변호사님 채널 많이 가요. 코인 시대처럼 내가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거의 갈 시간이 별로 없어요. SNS까지 하실 시간이 없으신 거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성범죄 무죄 사례 이야기들을 해보자고요. 네. 일단 오늘 다뤄볼 사건은 원나잇 모텔 강간 무죄 사례. 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단어가 굉장히 세요. 원나잇, 모텔, 강간, 근데 무죄. 요즘에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원나잇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면 뭐 헌팅 포차? 뭐 이렇게 해갖고 옆 테이블이랑 이렇게 합석을 해가지고 이 차를 술집으로 안 가고 모텔로 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요? 근데 이 사건은 뭐였냐면은 술집에서 처음 만난 사이예요. 근데 처음 만난 남자 둘, 여자 둘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뭐 2차는 모텔 가서 그냥 먹자. 네. 방도 나란히 잡은 거죠. 여기 남성 A, B가 있고 여성 1, 여성 2 이렇게가 있는 상황에서 A랑 1번이 여기에 있고 B랑 2번은 이쪽에 있는 상황이 생겼는데 여기 있던 사이에서 A가 1번 여성을 강간했다 라는 사건이었었어요. 네. 결론이 뭐였을까요? 무죄. 결론은 무죄가 났습니다. 네. 각각 주장이 또 어떻게 됐을지 궁금한데. 그죠? 여기서 보면 먼저 강간이 뭔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약간 해야 돼요. 네. 강간은 특별해요. 꼼짝 못하게 만들어서 성관계를 하는 겁니다. 꼼짝 못한다는 게 뭐 법률적으로는 한거불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결국은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여자 입장에서 어떻게 저항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게 강간이에요. 네. 근데 많은 강간 사건에서 주장하는 게 아니 내가 무슨 폭행 협박한 게 뭐가 있냐, 그리고 내가 뭐 한 게 없어서 한꺼번로 상태도 아니었다, 그래서 성관계 자체는 맞다, 그렇지만 강제로 한 건 아니다, 이런 걸 보통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강간에 대립해서 화간이라 그래요. 강간이냐 화간이냐 이런 이슈가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은 구도적으로 약간 그래요. 친구가 옆방에 있어요. 네. 모텔이라는 곳이 대부분 방음 상태가 그렇게 막 좋지 않습니다. 문에서 소리치면 옆방에 다 들려요. 네. 여기 같이 있던 친구가 소리를 듣고 네. 이 방으로 다시 가봐요. 2번인가요? 네, 이 방에 가봤더니 성관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이렇게 엄청나게 센 강제력이 행사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었어요. 그걸 이제 2번이 그렇게 얘기를 한 네, 건가요? 이번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뭐 무슨 남자가 여자를, 내 친구를 손을 잡고 여성의 몸 위에 올라가서 뭐 이런 거는 있었었는데 네. 그냥 그게 다였었다. 뭐 얘가 어디 뭐 맞은 것도 없었었고 맞거나 묶여있거나 뭐 이러진 묶여 않았고. 있었던 것도 없었었고 뭐 그랬었었다. 네. 그리고 더 특별한 말을 합니다. 뭐냐면 네. 내가 신고할까? 그랬더니 이 피해 입은 여성이 신고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요? 네. 그러다가 야 너 강간 당한 것 같으면 신고해 여러 번 권유하니까 네. 결국 신고를 합니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여성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강간당했어요 라고 하면서 소리 질렀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옆방에 있는 사람들은요 소리를 그렇게 크게 지르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요? 네. 그럼 넌 여기 왜 갔는데? 아니 약간 울부짖는 것 같은 소리가 좀 나고 그래서 이 뭐지? 하면서 가봤다. 그러다 보니까 이 피해 입은 여성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약간의 거짓말 같은 느낌이 나게 되는 거예요. 성범죄가 기본적으로 진실게임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랬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제3자가 하는 말이랑 좀 다르네
이런 이슈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친구가 들어갔으면 당장 뭘 해야 되겠어요? 경찰에 신고해줘. 그렇죠. 날 구조해줘. 네. 라는 말을 해야 될 텐데 네.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당장 안 하는 거죠. 그럼 이게 한거불능할 정도의 강제력이냐? 라는 이슈가 있는 거죠. 거기서 각각 의견이 갈렸나요? 피해자랑. 피해자도 한거불능한 정도였었다는 식으로까지는 말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내가 성관계 하지 말아라. 네. 하지 말라고 얘기는 했다. 아. 라는 말을 합니다. 네. 근데 이 남자가 그냥 성관계를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게 강간인가 아닌가의 이슈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여성단체에서 말하는 비동의 간음죄라는 거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제압당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황까지는 안 해요. 그런데 싫다라는 의사를 표현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네. 네. 여자 입장에서 하지마 하는데 남자는 그냥 성관계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여기까지는 이제 정도를 따진다고 했을 때 이 강제력이라고 했을 때 끝단까지 올라가야지 강간이 되는데 끝단까지 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비동의 간음죄라는 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런 쪽으로 바라본 거예요. 남자 입장에서는 말은 싫다고 하는데 내가 성관계하는 거를 제지하진 않나. 크게 막 저항하거나. 네, 저항하거나 하지 도망가거나. 말라고 뭐 도망가거나 뭐 밀쳐내거나 뭐 성관계 못하게 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하지 마. 말은 하지만 안 돼. 네. 말만 그러는 것 네, 같았다. 그러니까 말할 수 이런 있게. 상황이 되는 거고 여자 입장에서는 난 허락하지 않았는데 네네. 계속 이렇게 해서 내가 그냥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이래서 진실 게임이 되는구나. 그게 남녀가 생각하는 게 약간 다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자들 입장에서는 하지 말라라고 말했으면 그쳤어야 돼. 그거를 처벌해야지. 라고 하는 게 비동의 간음죄라고 하는 거예요. 아. 이런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아서도 하지 말라고 했으면 또 그만해야지. 아, 네, 네.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입법하게 되면 이게 하지 말라고 말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애매해지는 영역이 또 생깁니다. 강간 이런 성범죄의 기본 컨셉은 뭐냐면 성적인 자기 결정권을 보호하는 거거든요. 네. 내 결정권 침해된 건 맞지만 강압은 아닌데 애매한데 네. 라는 영역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애매한 영역을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감옥에 가두는 이런 거에 들여오기가 부담스럽죠. 네. 그래서 입법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네. 이 사건은 이게 폭행 강간죄의 폭행 협박에 해당하냐? 동의하진 않았을 수 있어도 강간죄의 폭행 협박으로 인한 한거불능 상태 이런 건 없었다. 그러니까 강간은 아니야. 아, 라고 무죄가 났어요. 그렇게 결론이 난 거예요? 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좀 시사점이 뭐라고 하면 될까요? 김우석 변호사님을 찾아오면 된다. 똑똑해. 바로 찾아오면 해결된다.